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요즘 홍보가 잦습니다. 저랑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 그리고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 대표님, 세 분이서 책을 썼는데요.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겨울. 네, 반도체 겨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겨울. 자, 근데 겨울은 커머디티는 겨울이 맞아요. 근데 HBM 같은 AI 쪽은 지금 제가 보기엔 가을 같습니다. 커머디티만 겨울이고요. 자, 일단 이번에 보면 11월 디램 고정 가격 보면요. 고정 거래가. 가격을 보면 DDR4 주력 제품은 지금 요게 20%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요게 한 3.7%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하고 경쟁하죠? 네, CXMT하고 경쟁하는. 이쪽은 지금 이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DDR5보다는 DDR4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거의 이쪽을 85% 거의 90%까지 전환을 할 건데 아직까지 다 전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DDR4 쪽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어쨌든 DDR5도 그나마 상황은 나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단 메모리 3사가 그동안 이제 아이디어는 DDR5나 HBM 같은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니까 DDR4 쪽에서 그래도 좀 가격이 괜찮을 거다.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이게 CRT에서 모니터가 LCD로 바뀔 때 CRT 끝까지 생산했던 기업들이 나중에는 이쪽 수요가 좀 있으니까 꽤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빨리 전환한 업체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사실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요 중국 때문에 전혀 이게 되지 못했고, 심지어 이번에 미국의 제재에서 CXMT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메모리 3사가 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반도체 업계가 좀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임기 얼마 남지 않는 바이든한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좀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네. 그래서 미국 쪽,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폭락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폭락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SSD 쪽 수요는 여전히 좋다. 네, 이쪽은 좋다.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eMMC나 UFS나 이런 쪽은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SSD 있죠. 이쪽은 이제 PC용이죠. 이쪽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건 요건데, 그나마 이제 이쪽, 최근에 이쪽에서 굉장히 성장이 나오는 게 이제 솔리다임이죠. 네, 솔리다임. 이쪽은 이제 SK하이닉스 자회사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전혀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솔리다임하고 삼성전자가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추가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감산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 또 이제 있죠. YMTC. 또 중국이 문제인데,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 한번 볼게요.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 데이터 빨리빨리 잘 나옵니다. 일단 11월 수출액은요, 563억 5억 달러 기록했고요. 여기서 반도체가 125억 달러. 그리고 2등 자동차가 56억 달러.
요거 보면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는 지금 30.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3.6%. 1등 제품, 2등 제품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잘 나왔다 이러지만 이제 성장률이 완연하게 꺾였죠. 성장률이 여름에 기억나시겠습니까? 4월에서 뭐 7월까지 50% 전년 대비해서 계속 넘게 성장했었는데 이제 이거 125억 달러가 적은 규모는 아닌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제 수출도 아마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이 수출 데이터들이 꺾이고 굉장히 안 좋게 나올 때가 언제다? 네, 겨울인데 자, 업황은 겨울입니다. 업황은. 그때가 이제 업황은 겨울이 오겠죠. 아직 아닙니다. 아직 겨울 아니에요. 아직 가을입니다. 네, 아직 가을입니다. 근데 업황이 겨울이 올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업황이 겨울일 때. 그러면 업황이 겨울일 때 주식 투자는 여기 봄이에요. 선행하니까. 그러니까 요번 사이클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3에서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반등한다니까요. 요거 턴어라운드 때 못 잡으면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 다음 사이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수출 금액이 6,222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8.3%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좀 좋은 게 최근에 보면 선박 쪽하고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하고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박하고 이제 바이오 헬스 이쪽은 또 수출 데이터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주도주들이 이런 쪽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테크를 주로 하는 쪽이지만 여기서 보면 선박 수출이 25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가 한 14억 5천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보면 바이오 헬스가 한 20%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박은 이게 71%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관심 깊게 보시면 되고요. 11월 무역 수지는요. 5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월부터 11월 누적으로는 얼마나 무역 수지 흑자가 났냐? 452억 달러 났습니다. 많이 벌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니네 너무 많이 벌어간다.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손 좀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 제일 선방하고 있는 전력기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 거의 뭐 제가 처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걸 하는 회사고요.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배전기기, 회전기기, 그리고 연결 자회사. 이렇게 심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기기가 올해 한 1조 4천억 정도 하고 내년에는 이게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기기가 올해 한 9,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1조 2천억. 그리고 회전기기가 올해 한 5,500억. 그리고 내년에는 한 6,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자회사는 올해 한 5,600억. 그리고 내년에는 7,2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가 뭐냐? 전력기기는 이제 뭐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전력을 생산, 변환, 분배하는 데 쓰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전기기는 변전소에서 나온 전력을 요걸 소비자한테 보낼 때 쓰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배전반이나 단로기, 그리고 분전함. 길 가다가 뭐 분전함 많이 보시죠? 네,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기기는 뭐냐?
회전기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발전기나 그리고 전동기 그리고 교류기 이런 거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간만에 이제 뭐 전기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심플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전력 인프라 때문에. 왜 전력 인프라가 폭발하냐? AI 데이터 센터랑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이죠. 요것 때문에 지금 전기가 향후 20년 동안 38%가 증가한다잖아요. 향후 20년 동안 전기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올해 뭐 실적이 엄청납니다. 3분기가 지금 보면 매출이 7,887억, 영업이익은 1,638억 기록했고요. 올해 24년 추정치는 매출 3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2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은 매출 4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800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 12월 2일 기준으로 시총은 12조 2천억. 정말 성장 궤도에 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최근 제 국내 시장에 대한 뷰를 아시겠지만 실적은 내년에도 좋을 건데요. 이게 성장률은 약간 피크를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엽기적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수주가 흐름들이 상반기에 거의 굉장히 좋다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거든요. 최근 이제 수주 흐름은 중동 쪽은 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수주 흐름이 이제 뭐 앞으로 엄청나게 더 폭발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소개드린 이유는요.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제품 믹스 좋아지고 이제 마진율 좋아지고 외형 성장은 아무래도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기는 힘들지만 수익성 개선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는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미리 공부하고 있다가 또 기회 오면 또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랑 이호석 대표 그리고 이혜진 대표님 3명이서 준비한 강의,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인데요,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반도체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곧 바닥이 옵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